매주 금요일 당 대표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두 분 함께 하겠는데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 7일째가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일주일간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홍문표 의원님 보니까 이제 근조 리본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근조했는데 지금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근조 각 시도별로 조금씩 그 용어가 다른데. 그게 뭐 글을 안 쓰는 것도 지침으로 내려왔다가 근조로 또 하기도 하다가 안 쓰는 건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도별로 이 희생자가 있는 데는 또 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우리 불행히도 우리 충남에도 한 6분의 이제 희생자가 계셔서 그걸 이제 도에다가 설치하고 각 군에다 또 설치하고 그곳을 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지금 뭐 다 합쳐놓은 거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도 이렇게 적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만든 겁니까? 그 시도에서 만든. 국민의힘 시도에서 만들었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뭐 이런 거는 아직 리본 같은 건 없는 겁니까? 근조 리본 저희도 했죠. 근조라고 썼고요. 그냥 근조라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교통사고처럼 사고라고 보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사고가 예상되는데도 적절한 안전조치 전혀 안 하고선 그러고서는 책임 회피하려고 근조 이것도 사실은 뒤집어 갖고 그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검은색 리본을 달게 했던 거 이거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이 자세, 공적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솔직히 이제 정권 출범해서 6개월 넘었는데 민생 살피지 않고 그냥 사정만 해대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정체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지금 한마디로 지금 상태는 사실 나라가 무정부 상태다 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고요. 사고가 예상되는데 아무런 안전조치 안 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났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또 다 떠넘기고 오리발 내밀고 참사 또 은폐 축소하려고 했고 이게 다 왜 국가가 있는지 왜 정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이라는데 무슨 놈의 10대 경제대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세계 10대 도시라는 서울에서 156명 죽는 사람이 골목에서 숨도 못 쉬고 깔려 죽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난 이거는 안전 후진국의 모습인 거고요. 더군다나 119 신고가 수없이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안전조치 없었던 걸로 봐서 명백한 예고된 이거는 참사다. 이거는 인재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는 거고요. 인재는 확실하게 이게 사건 진상 규명해서 엄벌할 사람은 우리 파면할 사람 파면하고 조치를 해야지. 또 문재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사하고 좀 보자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건데. 근데 어떻게 무조건 법적 책임 묻자고 또 수사 다 한 거 보고 뭐 조치하겠다. 이런 자세로는 국민들이 이번 참변 이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래갖군요. 자,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좀 대다수 분위기거든요. 뭐 국민의힘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문표 의원님?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노 의원 말씀대로 거기에 몇몇 책임자를 무조건 자르는 것만이 지금 저는 능사가 아니고 이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진상 파악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여기에 해당자인 경찰이나 그 관계 모든 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방할 수도 있다. 또 우리 국민들도 밀집되어 있을 때는 그 상인들이 갖고 있는 자세나 또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자세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조사의 결과를 좀
이제 뭐 2, 3일 아니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정부에서는 응당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고 이 국민에게 알 권리와 네. 또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지금 바로 그 시간이다. 지금은 그 시간이다. 네. 예. 그런데 이거를 결과가 뭐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뭐 우리가 감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거는 거의 언론을 통해서 지금 지적이 돼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여야가 지금 저는 할 일이고 예.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여기 해당되는 분은 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한 거나 주의나 똑같습니다. 네. 당연히 응분에 여긴 책임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그 부분을 저희가 어제 기동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5 더하기 1 얘기를 하더라고요. 5명은. 그래서 이제 그것은 네. 너무 조금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웠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선상에 나오는 거는 경찰 그 저 서장 네. 또 그다음에 지금 상황실장 2사람이 상황실장 관계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장관 예. 이런 분들은 뭐 피할 수 없는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고 또 잘할 수 있고 또 재발하지 않는 이 장치를 이제 정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보니까 어제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 네. 뭐 5+ 지금 말씀하신 일까지 대로 김진태 지사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놓으면은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요번 이 사건과는 좀 동떨어진 그래서 저는 요번 사건은 사건으로 이 참사의 문제는 해결하는 진실될 방법으로 나는 야당도 갔으면 좋겠다. 또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박지원 원장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너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지금 보면 용산경찰서장하고 112 상황실장만 지금 수사를 하고 거기서 끝나고 그 윗선에 뭐 예컨대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용산구청장, 총리 등등 5명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네. 진상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법적 책임에 별도로 지금 우리 저 총리 네. 총리 같은 경우는 외신 기자들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우리 이태원 사태 이태원 사고 물으니까 실실 웃으면서 마치 무슨 장난하듯이 농담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분이 지금 총리로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재난안전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미리 경찰 배치해도 이건 사고 막을 수 없다고 완전히 그냥 오리발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난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저건 공직자가 아니고 저건 짐승 같다라는 생각이 또 말을 또 이렇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그래서 총리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지금 몰래 또 딱 숨어 있는 게 지금 서울 경찰청장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일단 지고 법적인 책임은 그 다음에 묻더라도 그리고 실무자들의 책임 우리 일선 경찰관들 네. 그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얼마나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분들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이건 본말을 그냥 국민들 우롱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아니고 대통령이라면 정치인이라고 그런다면 정치적인 책임부터 확실하게 물어라. 그래서 국민들의 울분, 이 분노라도 이제는 정말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통령께서 뭐 나흘 동안 조문을 이제 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또 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상민 장관이 같이 이제 가는 모습이거든요. 혹시나 재신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관측도 있어서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갈 때 뭐 장관이 누가 갔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런 그 행안 장관은 뭐 시간 나면 당연히 수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네.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번 이렇게 위기에 이 잘못된 참사를 놓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도 있지만은 수사에 의해서 네. 여야가 공정히 내놓는 수사의 방법을 가지고 거기 선상에 나온 사람은요. 이건 일벌백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국민이 원할 것이고 여야가 다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뭐 대통령이나 또는 일부가 그걸 막는다고 막아치겠습니까? 전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때 네. 그렇게 전 했으면 좋겠고 이걸 자꾸 침소봉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걸 몰고 가는 거는 나는 이 본질이 아니다. 이 부분은 나는 민주당에서 좀 상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단지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외국인이 그 뉴스를 보니까 네. 한 30여 명을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름도 없이 그냥 남기고 그냥 떠났는데 의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의인이 네. 이제 이런 것이 사회에 규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느냐. 네. 그게 저는 정치 쪽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을 좀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런 그 불의의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이런 분들 또 지역 주민들이 모든 걸 제쳐놓고 네. 와서 심폐호흡을 하고 같이 행동한 이런 정신이 나는 이게 국가 정신이고 또 우리 사회 정신이고 이게 이제 생활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네. 하나의 소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미래를 봐서라도 미래를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길이 아닌가 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군으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 의인은 아마 동두천에 이제 캠프 KC에 근무하는 자밀 테일러 또 제롬 오거스타 데임 비타스 등 세 분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 부분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 소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사과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참사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 후에 사과를 했고 뭐 예전에 YS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즉각 사과했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사과했던 경우도 있고 하는데 대통령의 사과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사과요? 예. 예.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세월호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교통사고 같은 건데 이걸 무슨 사과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밀려갖고 마지못해서 이제 사과 이제 14일 만에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야당 탓 그 전 정권 문재인 정권 탓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 사과 기대할 수 있겠냐? 저는 사실상 뭐 사과를 한다고 그래도 엎드려 절박이지만 네. 예? 뭐 솔직히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뭐 요새 나오는 얘기처럼 그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뭐 다 저기 밑에 파출소 순경들 잘못 아니냐 뭐 이런 식이라면 사과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이미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아직도 수사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미적미적되고 정치적 책임을 안 묻는 걸 본다 그런다면 이건 정치의 기본인 이건 뭐라고 해요? 공감 능력. 이 네. 감수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탁합니다. 부탁이 있다고요? 예. 네. 그거는 정치적인 책임을 일단 물어라. 법적인 책임 이전에 예. 그래야만이 국민들의 민심을 달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선도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한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사과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이 어떤 참사였던 사고였던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은 사과했던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번 서해 피해 폐료 네. 사건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화성 시랜드 맞습니다. 23명 사망 사건이라 노무현 대통령 때 대구 지하철 참사. 아마 당선인 시절 때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당선인 네. 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사과한 기록들이 쭉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국민에게 사실 메시지를 주고 사과를 한 거는 틀림없는데 그렇죠. 예.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중간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지금 노 의원 얘기대로 정치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사과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예. 가까운 시일 안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한번 할 것이다. 2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번 건 관련해서 여야정 조사 특별위원회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이 민주당 또 정의당도 아마 동의하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거 이제 우리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일각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오는 네. 거고 지금 이거를 경찰의 문제를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셀프 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심지어는 또 무슨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검수완박법 검찰 정상화법이 없어서 이게 뭐 수사를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검찰 공화국인데 검찰이 수사하려고 그러면 이걸 수사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무슨 낄 때 안 낄 때 그냥 다 이거 사건 이 자체를 이거를 축소 은폐하려고 뭔가 물타기 하려고 또 그냥 여기까지 끼워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적어도 이거를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아픔을 이거를 달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게 안 하기 위해서는 네. 적어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건 국정조사를 해서 네.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뜻이 확고한 것 같긴 해요. 정의당도 지금 거의 호응하는 모양새기도 하고. 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되풀이된 얘기인데 과거에 전 대통령들께서 네. 사과했었던 그 여러 사건들 그때마다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를 처음에 했고 네. 그리고 안 되면 특검이라는 법원을 해서 여야 간에 풀었던 기록이 쭉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번에는 우리가 참 이 잘못된 단추를 깬 것인데 이 소위 지난번 그 검찰 경찰을 못 믿어서 만드는 게 지금 뭡니까? 검수완박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형 사고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경찰이 자기 식구 챙겨주는 어떤 것이다라는 쪽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수사를 하면서 통쾌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검수완박에서 손을 대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지금 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구책으로 네.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좀 신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동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것이다. 그러나 기구로서는 경찰이 이걸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검찰이 할 수도 없고 이 위에는 검수완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우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석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보다는 이 검수완박 법안, 일명 법안 이거를 개정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보완하자는 것인데 보완하자는 수정하고 예.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이걸 여야가 차라리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검수완박의 보완은 분명히 해야 되고 이 대형 사고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네.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어서 검수완박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손을 못 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도 좀 논의하면서 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지금 여야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법으로 안 되니까 다 지금 이제 시행령 통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엄연히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동원해 갖고 지금 전직 국방부 장관도 구속을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조사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 참사 조사 검찰이 못한다.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나설 때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감나라 배너라 하고 이거는 뭔가 물타기 하려고 이거는 끼어들어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왜 검수완박법이 왜 나옵니까? 솔직히. 예? 네. 이거는 마치 이제 경찰 공격하려고 그냥 불난 집에 이거 불난 집에다 불을 붙이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만 대변합니까?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도 법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마치 한동훈 장관은 검찰 대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법 집행을 안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수사도 민주당의 악의적으로 원색적으로 지금 적대적인 상황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하니까 우린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하자는 얘기고요. 그것도 그런 특검 거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이태원 이 참사 문제에 대장동 얘기를 끌어내는 거는 나는 안 맞는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왜 여기 나왔느냐 이 상황에 이걸 아마 자기 상당히 고심하면서 이 문제 수사 방향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어서 검수완박을 만들었다. 그럼 거기서 하려고 보니 이 대형 사고 지금 같은 상황은 손을 못 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고심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럴 바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소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뭐 제가 노웅래 의원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그 시행령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때 대형 참사를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형 참사요? 넣어야 돼요. 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넣는 거지만 지금 저 마당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검수완박법 얘기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거는 선누가 안 맞는다는 얘기. 지금 할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건 진상 조사하고 이 사건의 정치적인 책임 묻고 법적 책임 묻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국회가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없는데 내부 문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세월호 참사하고 연계할 조짐이 있다 이런 문건이 내용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경찰 보고 문건이긴 합니다. 홍문표 의원님부터 한번 얘기 좀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는 경찰의 그 법령 시행령에 보면은 이런 사태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동정상황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와중에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 지진이 났다든지 또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이 동향이 어떻게 갈까?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 이거는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내부 문건 이거 누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누가 받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이제 지금 사실상 진상규명과 조사를 해야 되는 판에 이거 결국에는 시민사회 수석실 통해서 이거 갈 거고요. 저거 수석급이 확인한 뒤에 비서실장이나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보고가 그냥 단순 그냥 동향 보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성을 띤 보고서라 이런 얘기죠. 이 기획성도당이 보고서 누가 지시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거 확인해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